문재인 후보의 그 아들 논란이 점점 거세어지고 있는데요. 자, 문 후보, 이 문제 별거 아니다라고 뭉개고 가지 말라고 제가 이야기했지 않았습니까? 사실이 아니라면 명백하게 해명을 하고요. 사실이면 국민들 앞에 시인을 하고 인정을 해야 되겠죠. 계속 이렇게 꼬리를 자르는 식으로 가다 보니까 이 문제가 지금 계속 불거지면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고용정보원에서 머물러 있는데도 이 정도인데, 이것이 앞으로 고용정보원뿐만 아니라 미국의 어학연수, 그리고 인턴, 그리고 파슨스, 또 파슨스의 재학 중에 있었던 스토리들부터 시작을 해서 더 나아가서 파슨스를 마치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설치 미술가로서 이렇게 활동을 한 부분까지 가게 되면 이 스토리가 어디까지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노무현 전 대통령 사돈, 즉 노건호 씨의 장인인 배병렬 씨, 이분은 당시 단위농협에 전무를 하다가 김해에 그 딸이 노건호와 이렇게 사귀게 되면서 노무현의 장인이 되었고, 또 당시 이제 농협에서 인수를 해서 운영하던 농협중앙회에 장인이 된 다음에 거기에 농협 CA라고 자산운용이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여의도에 있었는데 거기에 이 비상임 감사 자리를 갖다가 상임으로 바꾸어서 감사로 있었습니다. 그때 이분의 위세가 대단해서 이분의 집안에 상이 났는데 온갖 정치인들이 그 상에 다 갔다, 이렇게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고, 여러 번 대출 등과 관련해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제가 농업계에 있어서 이 당시 농협을 중심으로 벌어진 이런 일들을 잘 아는데, 한때 장인으로서, 아들의 장인으로서, 사돈으로서 위세가 대단했던 인물이 음주를 하고 사고를 냈는데,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이 일을 좀 덮었다 하다가 나중에 불거지니까 그걸 갖다가 이 당시에 해명했던 이야기들이 거짓이었다. 즉 음주 증거가 없다 해놓고는 심지어 증거가 차고 넘쳤다, 단순 사고라 했는데 이 단순 사고 처리가 아니었다. 그리고 이 문재인 민정수석이 보고를 안 받았다 했는데 피해자는 그 보고 받았을 정황에 관한 녹취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JTBC가요, 뉴스룸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제가 JTBC가 정유라는 600여회가 넘게 보도를 하면서 문준용 건에 대해서 제대로 보도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랬더만은 JTBC가 어제 팩트체크에서 저도 그걸 봤는데요, 문준용의 아들에 대해서 문재인이 해명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 내용을 보면요, 문재인이 2007년과 2010년 노동부에서 두 차례 감사를 했는데 이 두 번의 감사에서 모두 특혜가 없었다고 확인되었다라고 말한 것이 사실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검증에 대해서 노무현 정권 때인 2007년은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2010년의 감사에는 문준용이라는 사람에 대한 감사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예 감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2010년에서 감사를 했음에도 나오지 않았다라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2012년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되었는데, 그 2012년 국정감사 조치 결과 보고서 내용인데요, 중복감사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담당자 징계 시효도 지났고 당사자도 이미 퇴직해서 재조사는 실시하지 않았다, 즉 감사가 없었다고 국정감사 자료에 이 건에 대해서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채용 과정의 특혜에 대해서 2010년은 물론이고 그 이후 감사 자료에서도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정권이 바뀌어서 감사를 해서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걸로서 확인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남는 게 노무현 때인 2007년의 노동부 감사 보고서인데 그때 결론은 세 가지입니다. 사전에 의도적으로 채용 공고 형식 및 내용을 조작했다라는 확정은 발견되지 않았다. 즉 증거가 미발견됐다. 특혜를 주려고 한 그 말이지 특혜가 없었다라는 말은 안 했습니다. 자질 및 경쟁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 부적격자를 채용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일할 만한 능력은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노무현 정권에서 문재인 아들의 특혜에 대해서 감사를 한 거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걸 뭐 누가 기대하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런 결론도 있다고 합니다. 투명성과 합리성을 결여하게 되어 특혜 채용 의혹을 갖도록 한 것으로 보이며 채용 절차 자체에는 문제가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보고서 마지막에는 인사규정을 보완하도록 통보하고 인사규정을 위반한 데 대해서 기관에 대해서 주의 조치를 내렸다. 즉 기관 주의 조치라는 것은 고용정보원 자체에 대해서 앞으로 이러지 말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확정은 없지만은 고용정보원이 감사기관으로부터 주의를 받았고요. 그래서 당시 고용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은 전면적인 결론입니다. 문 후보 측은요, 이에 대한 반박의 근거로 채용 공고 기간을 규정에 이렇게 따라한 게 아니라 단축을 해서 즉 20일 이상 공고해야 되는데 4, 5일간 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규정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량에 따라 단축할 수 있으니까 아주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감사권을 가진 노동부, 고용정보원은 노동부 산하기관이지 않습니까? 노동부는 인사규정 위반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즉 공고기간 15일을 미준수했다고 했고요. 그래서 고용정보원의 기조실장과 행정지원팀장은 견책의 징계를 받았는데 이런 이유를 포함한 채용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라는 그 명분 때문에 징계를 받았습니다. 자, 상급기관은 규정 위반으로 받고 당사자들, 즉 채용을 책임지었던 실무 당사자들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또 이런 내용도 더 있는데요. 졸업 예정 증명서를 최초 공고에서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2006년 11월 30일자 공고문에는 응시자 제출 서류로 응시 원서, 자기소개서, 학력증명서만 포함되어 있고 학력증명서는 최초 고용 공고 때부터 내도록 했는데 그 문 후보 측은 최초에는 학력증명서를 갖다가 내라는 공고 내용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11월 30일 공고문에 보면 학력증명서가 있었습니다. 졸업예정증명서가 학력증명서지 뭡니까? 그러니까 학력증명서를 분명히 내라고 했는데 문 후보 측에 지금 학력증명서인 졸업예정증명서에는 12월 11일이라고 적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감이 12월 6일인데 마감을 지나서 5일 뒤에 만들어진 졸업예정증명서입니다. 자, 그래서 문 후보 측은 이렇게 애초에는 학력증명서가 없었다. 나중에 내렸다.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분명히 학력증명서를 내라는 말이 있었고 사후에 낸 서류에는 12월 11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 JTBC가요. 저도 JTBC가 문준용에 대해서 왜 침묵하냐 이렇게 한마디를 하니까 곤혹스러워졌는지 드디어 이제 JTBC가 문준용에 대해서 팩트 체크라는 코너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이 문재인 후보 측의 변명이 틀렸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만도 지금 틀린 부분이 몇 가지가 나왔죠. JTBC에서요. 감사를 통해서 검증되었다라는데 감사 통해서 검증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채용 공고기간 단축이 위반이 아니라 했는데 거기에 관련자들은 징계를 받았고, 또 더 나아가서 학력증명서를 채용 공고에서 요구하지 않았다 했는데 분명히 학력증명서를 내라고 되어 있었고, 그리고 학력증명서는 해명한다고 낸 부분에는 12월 11일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인데, 그리고 문준용이 낸 학력증명서는 12월 11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공고가 끝난 지 5일 뒤에다. 어제 이 문제가 보도되고 난 뒤에 SNS에는 문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문파들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JTBC가 배신을 때린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요. 난리가 났는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제가 며칠 전에 JTBC 손석희는 문재인의 아들에 대해서 왜 지적을 안 하느냐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흐름들이 모여서 결국은 JTBC가 이런 팩트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라도요, 계속 물고 늘어지면 거기서 새로운 일들이 나타나는데요. 지금 또 하나가 더 나왔습니다. 아까 말한 이 졸업 예정 증명서의 날짜가 12월 11일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이 심재철 의원은 고용정보원의 문준영이 입사를 할 때 낸 그 응시 서류에 대해서 전문 감정을 하는 사람들에게 맡겨보니까 위조의 가능성이 크다. 즉 응시 원서에 대피를 해서 누군가가 조작을 했다라는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한간에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의 하태경 의원 등이 입수한 걸로 보이는 그 문준영 씨가 고용정보원에 제출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 응시 원서에, 아까는 여기 JTBC는 어제 12월 11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아마 JTBC가 가지고 있는 응시 원서에는 12월 11일이 되어 있는 모양인데요. 또 이 돌아다니는 입수 원서의 내용에 보면 12월 11일이 11자에서 옆으로 이렇게 줄을 쳐가지고 4일로 날짜가 변조된 걸로 지금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럼 왜 변조를 했다면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 서류 제출을 공고기간인 6일까지 내야 되는데 11일 날 냈다면 세상에 어느 취업을 할 때 서류를 공고기간 안에 제출하지 않고 사후에 제출하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6일까지가 공고기간이니까 4일로 11자를 사후에 누군가 고친 것 아니냐라는 부분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2006은 문준용이 직접 썼지만은 12하고 또 11에서 고쳐져서 4로 된 부분은 누군가 대피를 한 필적이 좀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06년하고 아라비아 숫자로 2006하고 12하고 4가 필적이 다르고 4는 원래 11로 썼다가 또 가피를 해서 4로 바꾸었다라는 이야기고요. 이것은 12월 6일이 원서 접수 마감일인데 이거 누군가 나중에 이 서류 제출 날짜를 쓰면서 그걸 모르고 12월 11일로 했다가 그때는 별 문제가 안 될 때였으니까 11자를 다시 4로 꽂힌 걸로 보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문준용의 응시 원서와 이력서 한자 서명의 용, 준용의 용을 한자로 썼습니다. 용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획이 많은 복잡한 한자인데요. 자, 운필 형태와 특징에서 이 용자의 한문으로 쓴 용자의 서명이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한쪽에는 본인이 직접 하고 한쪽은 아예 안 써갖고 내다 보니까 누군가 대신해서 이렇게 용자를 써줬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응시 서류가 여러 개가 있을 건데요. 이력서에 이렇게 있는 용자와 응시 원서에 있는 용자가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필적이 이렇게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어제 밝혔는데요. 심재철 의원이요. 기자회견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문 후보 측은
인터넷에 떠도는 출처 불명의 서류를 가지고 의혹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당시에 냈던 진본이라는 부분이라고 입증을 해봐라 이러는데, 이것은 또 왜 이렇게 배짱이 좋게 입증하라 하는가 하면, 이 문준용의 응시원서와 이력서 등이 이 입사 관련 서류 원본이 2012년 이후 파기되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류가 없어졌으니까 그걸 입증하기가 어려울 거다. 아무리 그걸 갖다 내봤자 원본이 없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이에 대해 하태경 의원이 자신의 한 보좌관이 고용정보원을 방문해서 거기서 제시하는 원본을 칼라 복사해왔고 내가 그 서류를 가지고 있고 심재철이가 공개했던 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서류와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문재인 측에서는 하태경이 가지고 있는 것도 위조된 것일 수도 있다, 가짜 뉴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누가 그 짓을 말하고 있는지 대충 보입니다. (10년의) 감사에는 문준용이라는 사람에 대한 감사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예 감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2010년에서 감사를 했음에도 나오지 않았다라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2012년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되었는데, 그 2012년 국정감사 조치 결과 보고서 내용인데요. 중복감사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담당자 징계 시효도 지났고 당사자도 이미 퇴직해서 재조사는 실시하지 않았다. 즉 감사가 없었다고 국정감사 자료의 이 건에 대해서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채용 과정의 특혜에 대해서 2010년은 물론이고 그 이후 감사 자료에서도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문재인 후보의 그 아들 논란이 점점 거세어지고 있는데요. 자, 문 후보, 이 문제 별거 아니다라고 뭉개고 가지 말라고 제가 이야기했지 않았습니까? 사실이 아니라면 명백하게 해명을 하고요. 사실이면 국민들 앞에 시인을 하고 인정을 해야 되겠죠. 계속 이렇게 꼬리를 자르는 식으로 가다 보니까 이 문제가 지금 계속 불거지면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고용정보원에서 머물러 있는데도 이 정도인데, 이것이 앞으로 고용정보원뿐만 아니라 미국의 어학연수, 그리고 인턴, 그리고 파슨스, 또 파슨스의 제약입니다. 자, 그리고 JTBC가요 뉴스룸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제가 JTBC가 정유라는 600여회가 넘게 보도를 하면서 문준용 건에 대해서 제대로 보도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랬더만은 JTBC가 어제 팩트체크에서 저도 그걸 봤는데요. 문준용의 아들에 대해서 문재인이 해명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 내용을 보면요. 문재인이 2007년과 2010년 노동부에서 2차례 감사를 했는데 이 두 번의 감사에서 모두 특혜가 없었다고 확인되었다라고 말한 것이 사실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검증에 대해서 노무현 정권 때인 2007년은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2010년 중에 있었던 스토리들부터 시작을 해서 더 나아가서 파슨스를 마치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설치 미술가로서 이렇게 활동을 한 부분까지 가게 되면 이 스토리가 어디까지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노무현 전 대통령 사돈, 즉 노건호 씨의 장인인 배병렬 씨, 이분은 당시 단위농협에 전무를 하다가 김해에 그 딸이 노건호와 이렇게 사귀게 되면서 노무현의 장인이 되었고, 또 당시 이제 농협에서 인수를 해서 운영하던 농협중앙회에 장인이 된 다음에 거기에 농협 CA라고 자산운용이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여의도에 있었는데 거기에 이 비상임 감사 자리를 갖다가 상임으로 바꾸어서 감사로 있었습니다. 그때 이분의 위세가 대단해서 이분의 집안에 상이 났는데 온갖 정치인들이 그 상에 다 갔다, 이렇게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고, 여러 번 대출 등과 관련해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제가 농업계에 있어서 이 당시 농협을 중심으로 벌어진 이런 일들을 잘 아는데, 한때 장인으로서, 아들의 장인으로서, 사돈으로서 위세가 대단했던 인물이 음주를 하고 사고를 냈는데,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이 일을 좀 덮었다 하다가 나중에 불거지니까 그걸 갖다가 이 당시에 해명했던 이야기들이 거짓이었다. 즉 음주 증거가 없다 해놓고는 심지어 증거가 차고 넘쳤다, 단순 사고라 했는데 이 단순 사고 처리가 아니었다. 그리고 이 문재인 민정수석이 보고를 안 받았다 했는데 피해자는 그 보고 받았을 정황에 관한 녹취가 있다라고